네, 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미국 주식 하는 시간이 또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필수 소비재 관련한 기업들 몇 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이었나요? 그때 이제 지난주에 수익률이 좋았었던 기업들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껴있었던 게 필수 소비재 기업들이었었고, 아무래도 최근에 좀 미국 증시가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필수 소비재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져도, 경기가 위축돼도, 소비가 위축돼도 그래도 사실 수요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군들, 업종들 중심으로 강한 흐름들이 계속 좀 연출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 종목들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최근에 미국 증시가 안 좋은 이유는 굉장히 좀 명확한데, 최근에도 좀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근데 경제 지표들이 미국은 또 매일매일 거의 뭐 한 주에 여러 개씩 발표가 되고, 지금도, 경제 지표가 많이 발표가 되는 시즌이기도 해요. 네, 근데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매주 안 좋은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경기 침체를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좀 의구심을 갖게 하는 그리고 우려를 낳게 할 만한 그런 지표들이 자꾸 발표가 되고 있어서 이게 미국 증시를 좀 흔드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평소처럼 뭐 미국 증시가 워낙에 좋았고 계속 가는 그리고 모든 뭐 자금들이 쏠리는 그런 형태로 움직임이 나왔었다면은 이렇게 뭔가 지표가 그냥 그렇게 나오더라도 별로 좋지 않게 나오더라도 좋은 점에 좀 주목을 하면서 더 좋게 해석하려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원래 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래도 미국 증시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동안에 워낙 좀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차익 실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욕구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안 좋은 지표들이 나오니까 조금 더 흔들리는 모습들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지표들 대체 뭐가 안 좋게 나왔느냐라고 하면은 역시나 소비가 되게 안 좋게 나왔어요. 결국에는 미국을 지탱하는 거는 소비입니다. 미국의 거의 뭐 60% 이상이 소비로 좀 이루어져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소비가 무너지게 되면은 미국은 상당히 좋지 않죠. 네. 근데 이 소비자 관련한 그 소비자의 심리라던가 그리고 앞으로 소비를 뭐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좀 그 예상을 할 수 있을 만한 지표들이 좀 부진하게 나왔어요. 제일 최근에,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새벽, 어젯밤이죠. 어젯밤에 나왔던 지표였는데, 미국의 2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42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다라고, 이제 좀 뉴스 기사 보도가 된 거를 가지고 왔는데, 어제 컨퍼런스 보드에서, 이 소비자 신뢰 지수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2월 CCI가 전월 달이 105.3이었는데 98.3으로 이제 발표가 됐다고 해요. 2021년도 8월 달 이후로 최대 월별 하락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망치도 103이었는데 103을 훨씬 이제 하회하는 그런 수치인 98을 기록을 했다라는 게 좀 가장 큰 부담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소비자들의 비율이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일단은 앞으로 시장의 어떤 참여자들 자체가 미국 증시가 좋을 수밖에, 아니, 좋기가 어려운 거죠. 앞으로 미국이 이제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지표가 이제 공개가 된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요거를 보게 되면은, 소비자 심리지수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발표가 됐는데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64.7로 발표가 되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월치가 71.1이었고 기준치가 70이에요. 근데 64까지 떨어졌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준치를 한참 하회한 거고 예상치보다 하회한 거고 전월 수치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툭 떨어지는 너무 급락하는 그런 현상을 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여기에 시장은 좀 많이 충격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물가에 대한 전망치는 더 뛰어 올랐습니다. 1월 달에는 물가 전망치가 3.3%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는데 2월 달에 결과가 발표된 걸 보니까 4.3%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으로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사람들은 많아졌는데 물가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걸로 이제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보통은 경기가 좀 호황일 때 물가가 같이 올라가고 경기가 좀 위축되면은 물가도 같이 좀 이제 성장세가 둔화되는 게 맞는데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도 올라간다? 이러면 결국엔 뭐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물가는 올라가고 경기는 침체되고 요거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커져 있는 게 지금 미국 증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른 원인은 뭐 최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트럼프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 관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관세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 매일매일 관세에 대한 좀 강압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워낙에 그런 인물이기도 한데 애초에 근데 관세를 뭐 이제 취임하고 한 달째 되는 날부터 그때부터 관세를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중국한테는 10% 관세 부과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캐나다라던가 멕시코, 미국의 우방 국가잖아요. 근데 이 우방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이 관세를 25%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품목 같은 경우에도 철강, 알루미늄 요것도 다 보편 관세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제 나온 뉴스는 구리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관세 매기겠다. 이렇게 품목에 점점 추가가 되고 있고 국가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에 대한 어떤 관세도 계속 앞으로 얘기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뭐 원자재라던가 그리고 부품들에 대한 어떤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물가에 대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은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고 소비가 위축되고 이러다 보면 경기 침체로밖에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런 것들을 지금 시장이 걱정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 지표 하나는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인데 소매 판매가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됐었거든요. 이때도 이거 발표되면서 시장이 급락했었죠. 근데 그때 뭐 엔비디아가 4% 빠지고 막 그랬었는데 아무튼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가 마이너스 0.9%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예측치는 마이너스 0.2%였었고 이전 수치는 0.7%였었는데 예측치보다 그리고 전월치보다 크게 하회하는 그런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좀 일단 충격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이 소매 판매라는 거 판매가 좀 위축됐고 결국엔 즉슨 소비가 많이 위축됐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예상치 53 그리고 이전치인 52.9보다 훨씬 축소돼서 49.7 기준치인 50까지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면서 상당히 시장에서는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산도 이렇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없고 뭐 소비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뭐 성장주들이 있죠. 예를 들면 엔비디아라던가 아니면은 뭐 최근에 강했던 팔란티어라던가 혹은 뭐 암호화폐 시장이라던가 이렇게 좀 강한 위험 선호 심리 현상이 이렇게 강하게 반영이 될 때는 그런 어떤 자산들이 굉장히 좀 각광받기 마련인데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고 또 불안하니까 오히려 안정적으로 좀 돈을 버는 망하지 않을 만한 기업,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위축되더라도 좀 그래도 견고하게 버틸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들에 대한 수요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프록터앤갬블이라는 기업이고요. 요거는 필수 소비재 기업인데 대표적인 브랜드로 펜틴, 그리고 헤드앤숄더, 오랄비, 팸퍼스, 다우니, 페브리즈 이런 브랜드들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홈케어 관련한 제품들, 유아나 여성, 그리고 패밀리케어, 뷰티, 헬스케어, 그루밍 쪽까지 전반적으로 소비재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팸퍼스는 이제 기저귀 브랜드입니다. 네, 그리고 팸퍼스랑 질레트는 뭐 면도기, 남자분들은 잘 아시죠? 네, 팸퍼스랑 질레트가 점유율적으로 봤을 때는 북미에서도 독보적으로 선두를 좀 위치를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좀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중국 시장에서 성장이 좀 둔화가 됐다라는 게 가장 큰 좀 단점이기는 합니다만 근데 중국도 이제 다음 달에 양회도 있고 뭐 어느 정도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소비가 그래도 살아날 가능성들에 대해서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모멘텀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출 성장률은 올해 매출 성장률을 기대를 하는 게 한 2에서 4%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매출은 성장을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물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 거를 반영을 해가지고 판매가에 전가시켜서 팔 수 있어야 기업들한테는 좋아요. 소비자한테는 당연히 안 좋죠. 내가 사야 되는 이 소비재 품목들이 비싸진다 이러면 당연히 안 좋기는 한데, 근데 기업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원자재 가격이 오른 만큼 판매가에 전가를 시켜야 그래야 이익률을 좀 보전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프록터앤갬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좀 오르면서 판매가에 전가를 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판매 비용을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이미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업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워낙에 이렇게 안정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배당금 많이 줍니다. 그래서 60년 연속으로 안정적으로 매년 배당금을 인상을 했고 배당 킹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하단 라인을 그래도 좀 지지를 받쳐주고 있는
그런 구간들이 좀 보이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이 안에서의 박스권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하단 정도의 위치를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 어느 정도 접근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콜게이트 팜 올리브라는 기업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소비재 기업이에요. 구강, 개인, 홈케어, 그리고 반려동물 영양제 이런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특히나 치약, 요게 되게 유명합니다. 그 치약 브랜드 이름을 안 적어놨네요. 까먹었는데 그 파란 색깔 치약 있거든요. 그 파란 색깔 되게 유명한 치약이 있어요. 네, 그걸로 유명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매 비중, 매출 비중 좀 보게 되면은 78%가 구강 쪽이랑 개인 그런 용품들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반려동물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한 22% 정도 비중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그 반려동물보다는 개인 매출 쪽에서 나고 있는 상황이고, 치약 시장에서 점유율이 40% 이상이 돼요. 41%대일 겁니다. 그러면서 점유율이 1등인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까지 100%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시장에서는 그 소비자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대요. 그러면서 좀 어느 정도 이 콜게이트 팜 올리브의 제품을 사자 이런 약간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24년 연간 유기적 매출 성장률이 7.4% 플러스 이번에 나왔습니다. 매출 발표했는데 매출 성장률이 그래도 괜찮게 나왔고요. 이 유기적 매출 성장률이라고 하면 그냥 매출 성장률 한 2%대밖에 안 되긴 하거든요. 근데 유기적 매출 성장률이라고 하면은 뭐 환율이라던가 인수, 매각 효과 이런 것들을 좀 제외해서 그 찐 성장률 있잖아요. 찐 이익단에서의 성장률, 네, 요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7.4%나 나왔더라. 그래서 요거를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 이미 뭐 선진국 시장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신규로 확장 가능성이 좀 제한적이거든요. 근데 뭐 라틴 아메리카라던가 아프리카 이런 신흥 시장에서 더 잘 팔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런 소비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기존에 진출을 못했었던 국가들 있잖아요. 그런 국가들에서 점점 점유율을 늘려나가는 거, 이게 하나의 성장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삼양식품 이런 기업들 굉장히 잘 가잖아요. 그러니까 불닭볶음면이 지금 미국에 얼만큼 진출을 해 있고 점유율이 아직 뭐 10%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앞으로 뭐 진출할 만큼 점유율을 차지할 만큼의 여지가 상당히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 있는 기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콜게이트 팜 올리브 같은 경우에도 라틴 아메리카라던가 아프리카 같은 신흥 시장에서 매출 성장률이 한 두 자릿수 정도 찍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들의 성장률이 좀 많이 올라와 주면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볼륨이 확장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니까 이거 계속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공급망 비용 이런 것들이 좀 최근에는 늘어나고 있어서 물가 상승을 좀 촉발시킬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죠. 뭐 예를 들면은 앞으로 트럼프의 관세 이슈도 있을 거고, 사실 작년부터 어느 정도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 조금 올라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게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작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 그 회사 측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주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었는데, 어쨌든 다시 좀 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단기적인 하락 추세 자체는 그래도 벗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것도 다시 이전에 어떤 추세를 돌릴 수 있는지 그 여부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킴벌리 클라크라는 기업입니다.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이 기업도 최근에 이렇게 성장주들한테 다 수급이 몰려갈 쏠림이 좀 진행이 되니까 이때는 작년 하반기부터 뭐 거의 이제 주가 흐름이 좋지는 못했었죠. 근데 다시 어느 정도 성장주들에 쏠렸던 그런 자금들이 확산이 되면서 이런 기존에 많이 빠졌었던 종목들 중심으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킴벌리 클라크 같은 경우에는 구강관리 제품, 치약이나 칫솔, 그리고 세정 제품, 샴푸, 바디워시, 그리고 애완동물 관련 제품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종합적인 어떤 그 소비재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브랜드로 보시면은 뭐 킴벌리 많이들 아시는데 뭐 그 하기스 기저귀 브랜드죠. 그 클리넥스 티슈 브랜드고요. 코텍스 요거는 여성용품 브랜드고, 그 스컷 같은 이런 브랜드들 다 보유를 하고 있는 굉장히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2024년도 세 개 부문을 좀 사업을 재편을 했었는데 작년에 이렇게 북미 쪽이랑 국제 퍼스널 케어 그리고 국제 가정용품이나 전문 제품 이렇게 사업 부문을 세 개로 좀 재편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재편한 효과가 그래도 괜찮게 나오고 있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기적 매출이 2% 성장을 했는데 기대치를 좀 상회하는 그런 어떤 결과를 보여줬고요. 이 이유는 뭐 비용 절감이라던가 생산성 향상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라고 본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사업 부분을 좀 재편을 하면서 그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영업이익률이 13.8%에서 16.6%로 개선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4분기 매출이 마이너스 1.8%, 그러니까 유기적 매출은 2% 성장했는데 그냥 매출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8%로 좀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좀 비용 절감이라던가 효율화를 좀 시켜가지고 그래도 괜찮게 만들어내기는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소비자에 대한 수요가 좀 이렇게 약화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번 매출에서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판매량이 일부 감소하면서 매출단에서 좀 축소가 있었는데 이 원인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미국에서도 가성비에 대한 트렌드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가성비. 네, 요거에 대한 트렌드가 좀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아마존도 그렇고 우리나라로 따지자면은 그 뭔가 소비재를 낼 때 그 자체 브랜드들, PB 상품들 많이 출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노브랜드라는 브랜드를 새롭게 냈고 그러면서 가성비를 좀 내세우고 있는 그런 컨셉이 좀 있죠. 그리고 뭐 편의점들 같은 경우에도 자체 PB 상품들 내기도 하고요. 좀 저렴하게. 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기저귀 쪽에서는 뭐 아마존 자체 브랜드를 내기도 하고 PB 상품 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가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경쟁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소비자들 측면에서는 조금 더 저렴한 거 그냥 살까? 어차피 다 똑같은데? 약간 이런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쟁사들, 저가 제품들에 대한 경쟁사들이 많아져서 그거에 따른 어떤 수요 위축들이 좀 있었다. 그래서 브랜드 경쟁 측면에서 이게 심화되면서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과제 직면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근데 브랜드 측면에서는 워낙에 선두를 달리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여서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경쟁사들에 대한 어떤 점유율 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킴벌리 같은 경우에는 50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인상한 기업입니다. 앞서서 소개해드린 종목들 대부분이 아니라 종목들 전부가 배당금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50년 이상 좀 인상을 시켜온 그런 브랜드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그런 기업들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필수 소비재 관련한 기업들 조금 소개를 해드렸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돌리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있어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하단 정도에 좀 다시 돌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사실 좀 접근해 볼 수 있을 만한 메리트 있는 안정적인 기업들이니까 참고해 보시고 스터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